10분의 행복 짬수학의 정주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3강이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공부를 우리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중학교 때를 통해서요.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개라는 것, n제곱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자, 오늘 그 정확한 뜻과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집합 A를 써놓고요. A, B, C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있다고 쳐보자. 자, 무식하겠지만요. 정말 무식하겠지만 이거의 부분집합을 정말로 한번 일일이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A의 부분집합에는요. 뭐뭇이 있냐면 우선 공집합이 있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C요.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 2개씩인 A, B 그 다음에 누구요? 자, 글씨 이렇게 안 써지니 AC,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인 A, B, C. 아이고.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가능하고요. 이게 답이 그래서 2에 여기요. 원소의 개수가 3개면 3제곱해서 8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정확한 뜻은 뭐니? 왜 도대체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죠? 바로 다음과 같은 개념이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칸을 3칸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 x라고 표현했을 때 그 동그라미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A가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해서 xxx를 쳤다고 쳐봐. 그러면 A나 B나 C라는 원소가 다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뭐 되냐면 이게 공집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속하고요, 안 속하고 안 속한다 이렇게 했을 때 A만 속하니까 그 집합이 바로 요 A라는 집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이게 누구겠니? 바로 B라는 집합을 얘기하죠. 쭉 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2개를 속한다 이렇게 썼으면 이게 바로 지금 A, B를 의미하죠. 만약에 쭉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3개의 원소가 다 속한다 그러면 A, B, C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제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왜 2의 n제곱이 되느냐? 그러면 이 A라는 원소가 이 부분집합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가지수가 몇 가지니? 2가지죠. B라는 원소가 A의 부분집합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몇 가지니? 2가지요. 마찬가지로 2가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A의 원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댕댕댕댕댕 해서 이렇게 n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럼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다 2개, 2가지 해서 얘네들을 다 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결국 이거를 n번을 곱하게 된 거니까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2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뭐라고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요. 자,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A라는 원소가 1과 2와 3과 4라는 원소가 있대요. 이때 반드시 1이라는 원소를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래요. 자, 3까지만 할까요? 3개만 짧게. 자, 1, 2, 3이 있는데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래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배제로 1을 오히려 제외를 하세요. 1을 없애버리고요. 나머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니? 공집합과 2와 3과 집합기호는 나중에 붙일게요. 2, 3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여기다가 반드시 포함되는 1을 갖다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공집합은 없어지고 1, 2, 1, 3, 1, 2, 3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집합은 반드시 누구를요?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바로 힌트예요.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1, 2, 3, 4 이번에는 5까지가 있어요. 이때 1과 1을 반드시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구로요? 3, 4, 5로 만드는 부분집합에다가 쭉 갔다가 아까처럼 1, 2를 싹 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답은 뭐야? 얘네를 제외한 요거 3개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자, 여기가 n개가 있고요. 특정 원소를 예를 들어 m개를 포함하는 특정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얘네의 개수죠. 얘네의 개수는 n에서 m을 뺀 거죠. 그래서 2에 n-m제곱이 공식인데 이거 공식을 외우려고는 하지 절대 마세요. 그냥 얘네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야,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1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때도 답은 동일하겠죠. 1, 2가 반드시 없어라. 그럼 그냥 3, 4, 5를 만드는 거 생각하면 된다. 그건 더 쉽죠. 그래서 아무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음을 이 예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들어가 보자. 문제를 봤더니요. 두 집합 A하고 그 다음에 B가 주어졌어요. A는 5하고 7이고요. B라는 집합은 X는 14 이하의 소수래요. 자, 14 이하의 소수 뭐 있는지 직접 보자. 2 있고요. 3 있고요. 5 있고요. 7 있고요. 9는 소수 아니죠. 11 있고요. 13이 자 14 이하의 소수죠. 근데 문제에서 보자.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되는 한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죠. 반드시 자 A가 X에 포함된다는 거는 X는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니? 5하고 7을 포함한다는 이런 뜻이란 얘기죠. X라는 집합에 만약에 5하고 7이 없고요. X가 예를 들어서 2, 4라고 쳐봐. 2, 4, 2, 4라고 해봐. 그러면 이게 A가 X에는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X라는 이 집합에는 반드시 5랑 7이라는 원소를 포함해야 되죠. 근데 또한 이 X는 누구예요? B의 부분 집합이죠. 그 얘기는 뭐냐? X는 5와 7을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응?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B라는 집합이 지금 누구예요? 2, 3, 5, 7, 11, 13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인데 이때 5, 7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5하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로 만들어진 2의 4제곱이 답인데 예를 들어서 야, 요것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쳐봐. 2라고 B의 부분 집합 5, 7을 제외한 걸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 누구를요? 5, 7을 이렇게 갖다 넣게 되면 A 5, 7은 분명히 이 X에 포함되고 이 2, 5, 7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만약에 2, 3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아까 5, 7을 제한 얘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에다 5, 7을 갖다 넣으면 분명히 A는 5, 7은 여기에 포함되고 얘는 B에 포함된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 내용이 5와 7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원소로 만든 부분 집합에다가 이렇게 5, 7을 갖다 포함시키면 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다음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요. 참 문제를 더 연습을 하는 거야. 집합 A가 1, 2, 3, 4, 5, 6, 7, 8이고요. 집합 B는 1, 2, 집합 C가 7, 8이에요. 자, 근데 X가 A의 원소이고요. X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자 여기 미안한데요 거기 교재 좀 고쳐주세요.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데 여기 오타예요. 미안해요. 그 밑에 세 번째 줄에도 여기 이렇게 짝대기 좀 거주세요 여러분들. 자 X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을 아니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X하고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요. 이 X에는 7하고 8을 포함하면 안 되죠. 자, 뭐요? X라는 집합은 7, 8을 원소로 갖지 않아요. 그치?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걸 해석하는 게 힘들죠. 그럼 X라는 거는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7, 8을 갖지 않는 거니까 누구로만 이루어지는 거니? 1, 2, 3, 4, 5, 6으로만 이루어지는 놈들이에요. 즉, 1, 2, 3, 4, 5, 6으로 이루어지는 놈들은 총 2의 6제곱에서 8, 8의 64개가 존재하겠죠. 그쵸? 근데 동시에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X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x는 1을 한 개를 갖던지 아니면 2를 하나를 갖던지 아니면 이 x는 1, 2를 이렇게 가져야지만 누구하고의? b하고의 교집합. 이렇게 했을 때 교집합은 1, 이렇게 교집합은 2, 이랬을 땐 교집합이 누가 되니? 1, 2가 되죠. 무슨 얘기야? 여기가 예를 들어 3, 4 똑같이 뭐 이렇게 이런 것 이렇게 있었을 때 분명히 x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교집합이 1이라든지 2라든지 1, 2가 생기겠죠.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요 말뜻은 이 x는 1과 2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1, 2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는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 이제 이거야. 수학에서 이 문제 조금 어렵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아예 전체 가지수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 여사건을 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가 전체라는 거는 7, 8은 아예 없고요. A의 원소 부분집합 중에서 1, 2, 3, 4, 5, 6, 5를 만들 수 있는 총 64가지 중에서요. 자, 1, 2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 적어도 하나를 갖는 게 1 같거나 2를 갖거나 1, 2를 갖거나죠. 그럼 아예 여사건은 1, 2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것을 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64개예요. 여기서 아예 1, 2를 포함하지 않는 놈이요. 1, 2를 포함하지 않는 놈은 여기서 1, 2를 제외한 누구로만 만들어지는 거? 3, 4, 5, 6으로 만들어지는 2의 몇 제곱이요? 4제곱, 즉 64에서 얼마요? 16을 빼서 48가지다. 그러면 3, 4, 5, 6으로만 만들어지는 걸 빼면 나머지 1이 하나 있든 2가 하나 있든 1, 2가 있든 요런 놈들은 뭐 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익히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1, 2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전체에서 아예 1,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걸 다 빼버리면 한 개라도 남아있는 개수가 남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부분집합의 개수와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공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준스미스 정규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봬요.